오늘 밤 조금은 조용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차트를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비트코인의 설계자는 도대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설계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설계한 사람은 붕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추락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은행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몰려오는 그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정확히 말해 비트코인의 설계자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였을 것이다. 중앙은행이었을 것이다. 검열이었을 것이다. 해킹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설계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특정 국가도 아니었고 특정 권력자도 아니었으며 어떤 기술적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이 권한을 쥐는 순간 반드시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비관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혐오해서 나온 결론도 아닙니다. 그저 역사를 아주 정직하게 바라본 결과에 가깝습니다. 인류의 화폐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항상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을 위해 권한이 모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조절하겠습니다. 그 말은 늘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실제로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권한은 언제나 예외 없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화폐는 찍어집니다. 재정이 무너지면 화폐는 더 찍어집니다.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조용히 가장 뒤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저축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시스템을 믿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설계자는 이 패턴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화폐 시스템에서 사람의 판단과 권한을 처음부터 제거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이 비트코인의 출발점입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은행을 믿어야 합니다. 중앙은행을 믿어야 합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신뢰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훼손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위기가 오면 그 신뢰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설계자는 이 구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아도 되게 만들자. 비트코인은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을 믿지 않아도 되고 중앙 운영자를 믿지 않아도 되고 시스템 관리자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모든 참여자는 직접 검증합니다. 거래는 공개되고 규칙은 코드로 고정되어 있으며 누구도 예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착할 것이라는 기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 권한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전제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계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은 단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규칙을 임의로 바꾸는 순간 화폐의 역사는 규칙이 바뀌어 온 역사였습니다. 금 태환 중단, 통화평가절하, 예금 동결, 자본 통제, 계좌 동결. 항상 같은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번만은 예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예외라는 단어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처음부터 고정되었습니다. 2100만 개.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상황을 이유로 늘릴 수 없도록 정치적 필요로 바꿀 수 없도록 아예 처음부터 못 박아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사람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비트코인에는 중앙이 없습니다. 중앙 서버도 없고 중앙 관리자도 없으며 중앙 승인 기관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느리고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설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효율을 위해 중앙을 만들면 언젠가는 그 중앙이 문제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효율보다 일관성을 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설계자가 끝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상징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은 시스템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대신 구조를 남겼고 이름 대신 규칙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이 어떤 얼굴도 어떤 국적도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가리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낙관에서 태어난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하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든 권한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차분한 인식에서 태어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은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느낍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가치가 줄어드는 느낌, 규칙이 너무 자주 바뀌는 느낌, 내 돈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비트코인의 설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 불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어느 나라가 흔들리든 몇 세대가 지나가든 규칙만큼은 유지되도록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느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가볍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단점은 설계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피하기 위해 감수한 대가입니다. 비트코인의 설계자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규칙이 바뀌는 세상에서 최소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쯤은 남겨두는 것. 오늘 이야기를 이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람을 믿지 않아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권한을 제거한 시스템입니다. 오늘 밤 이 생각 하나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